오늘은 생각의 비밀 김밥 빠는 CEO 부자의 탄생을 말하다라는 김승호 사장님의 책 중에 같이 읽고 발췌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의 결과다. 이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과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면 어떤 것을 고르겠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정말 미래를 궁금해한다. 누구나 미래를 궁금해한다. 과거를 맞췄다고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어떤 근거도 없음에도 우리는 점쟁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진지하게 믿기도 한다. 과거는 우리에게 흔적을 남긴다. 손등, 얼굴, 표정, 옷차림, 어깨짓, 걸음걸이 등의 많은 흔적을 남긴다. 점쟁이는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도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흔적을 따라 유추해 볼 뿐이다. 다행인 것은 미래를 알 수 없더라도 우리들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생명과 생각을 가진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그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세상의 물리적 흐름을 잠시라도 역류해 나갈 힘을 가진다. 생명이 없는 모든 것은 물을 따라 내려가지만 생명을 가진 물고기는 강을 역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리고 이 생명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지속되면 꾸준히 역류해가며 헤엄쳐 나갈 힘을 얻는다. 생명이 생각을 지니면 자연에 역류하여 미래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역시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 중의 하나다. 이처럼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다. 흥미로운 것은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주어지지만 이를 믿지 않는 이에게는 안 믿는 대로 믿게 한다는 점이다. 사과는 상자 안에 있다. 이를 있다고 믿고 열어보는 자는 사과를 갖게 된다. 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열어보는 행위조차 않을 것이기에 그의 생각대로 역시 없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나라는 존재는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결과물이다. 지금 생각을 바꾸면 나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몸매를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몸매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다. 생활 습관이 바뀌면 몸도 바뀐다. 좋은 몸매를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된다. 올바른 식습관과 올바른 자세만으로도 훨씬 훌륭한 몸매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습관을 바꿔야만 요요 현상 없는 몸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나 내가 지금 얻은 모든 것은 모두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나 내가 지금 얻은 모든 것은 모두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나는 결코 이런 것을 원한 적이 없다 할지 모르지만 그 부정적 생각 역시 생각 그대로다. 생각 자체는 부정과 긍정을 이해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결코 다시 뚱뚱한 몸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덩치 큰 여자 몸에 자기 얼굴을 붙여 핸드폰 초기화면에 넣어놓은 아가씨가 있다. 이럴 경우 생각은 그 자체가 부정과 긍정을 구분하지 못하기에 의도와는 달리 사진처럼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긍정적인 태도가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앉은 자리에서 주변을 둘러보라. 당신이 집안에 있다면 책상, 의자, 이불, 컴퓨터, 커피잔 하나까지 모두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창문을 열어보라. 펼쳐진 건물, 도로, 자동차,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상상에서 시작했다.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상상에서 살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보다 먼저 그것을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물건뿐 아니라 도덕, 윤리적 제약, 사회적 규칙, 법률, 관념, 견해, 정치적 아젠다까지 미리 다 상상해서 당신을 가두어 놓았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은 그런 것을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미리부터 그걸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미리 터득한 것이다. 그들은 생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미리 터득한 것이다. 이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용한다.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생각이 집요하고 강해질수록 상대는 무력해지고 생각을 하거나 상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그들의 상상 속의 부속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벗어날 길은 단 하나,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신문 기사만 보고 나서 그렇구나 하면 안 된다. 이 세상 글로 쓰인 모든 것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알아내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내야 한다. 아무리 저명한 저자의 책을 접하더라도 그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가려서 받고 그 말을 삼킬 줄 알아야 한다. 어느 선생에게 배우면 배울수록 그 선생에게 의지하게 된다면 그는 올바른 선생이 아니다. 진정한 선생이란 제자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나가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다수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편견도 배려해야 한다. 독재 정권은 그런 힘에 기대어 생겨났기 때문이다. 종교는 특히 더 위험하다. 요즘에 많은 종교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파괴하는 쪽으로 신도들을 몰아가고 있다.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도 종교로서 가치가 없다. 내게 자유의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나는 한 인격체가 아니라 물체이기 때문이다. 나를 물체로 대하는 신은 존중할 이유가 있겠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으니 그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 지도자는 다분히 의심해야 한다. 무조건 믿기를 요구하고 의심을 거부하는 모든 종교적 가르침은 이미 종교가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다. 나는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글을 읽고 이 글에 동의할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생각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챕터는요. 6시를 2번 만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부분을 읽겠습니다. 조카 딸에게 애인이 생겼다. 그래서 어떤 남자인지 궁금해 물었다. 책은 좀 읽는 것 같니? 아닌 것 같다 이모부. 약속 시간은 잘 지켜 나오니? 응, 처음엔 그러더니 요즘은 말끝을 흐린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애냐? 아닐걸. 내겐 딸 같은 조카 아이라 단박에 아버지 투로 말했다. 갖다 버려. 제너럴 모터스 CEO 데니얼 에커스는 4시 30분에 일어난다. 로버트 아이거 윌트 디즈니 회장도 4시 30분에 일어난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도 4시 30분에 기상시간이다. 티모시 팀쿡 FCU 역시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다.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는 5시 30분에 일어난다. 토리머치 사장 토리 버치와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은 5시 45분에 일어난다. 세상은 6시를 2번 만나는 사람이 지배한다. 하루에는 2번의 6시가 있다. 아침 6시와 저녁 6시다. 해가 오를 때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가 해 아래 지배에 들어갈 때의 장엄한 기운을 결코 배울 수 없다. 누구든지 일단 성공하고자 하고 건강하고자 한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서 해를 맞이하고 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해를 보지 않고 얻은 모든 재물과 성공은 언젠가 어느 날 바람처럼 사그라진다.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 자수성가한 인물 중에 늦잠을 자며 성공한 인물이 없고 부모 덕에 물려받은 권력이나 재물을 늦잠을 자면서까지 유지한 인물이 없다. 독재자나 탐욕스러운 기업가들마저 아침 해를 무시하고는 그 삶을 지켜낸 인물이 없다. 해는 이 땅 아래 모든 만물을 일으켜 세우고 번성시킨다. 아침 해가 오를 때 그와 함께 운전하고 그와 함께 운동하고 그와 함께 기지개를 펴는 인간들은 성공의 첫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다. 그러한 인물들이 여태껏 세상을 지배해왔고 성공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신은 부지런하다 생각하면서도 무언가 일이 안 풀리고 건강하지 못하다면 아침에 일어나 해를 맞이한 적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해는 생명의 근원이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고 행운을 불러 모을 수 있다. 아버지가 들어오셔도 일어나지 않는 마당에 햇님이 나오시는데 방바닥에 등짝을 붙이고 있는 남자친구라니. 하물며 공부도 않고 약속 시간도 잘 안 지키는 남자와의 인생은 어떤 삶으로 연결될지 너무나 뻔하다. 딸들은 남자를 구할 때 앞서 물은 3가지를 명심하고 아들 가진 부모들은 이 3가지만 가르치면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너도 이제부터는 살 좀 빼고 남자친구도 바꿔라.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유럽 여행권에 혹했는지 몇 달 후에 조카 딸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을 몇 킬로그램씩 빼더니 전처럼 다시 아름다운 숙녀가 되었고 게으른 남친도 갖다 버렸다. 자기들도 한 번 안 데려간 유럽을 사촌 누나를 데리고 간다는 소리를 들은 둘째 놈이 부러움 반 빈정 반 하면 한마디 한다. 누난 좋겠다. 돈 많은 이모부 있어서. 앞에서 말한 3가지는 책은 좀 보니, 약속 시간은 잘 지키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야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4시 반에 기상시간을 세팅하겠습니다. 그 다음 읽은 시간은 약속 시간 변경은 늦는 것과 다름없다. 이 부분 읽겠습니다. 아들에게 주는 26가지 교훈이라는 책을 짧은 글을 써서 제법 유명해진 적이 있다. 그 글의 처음은 약속 시간 늦는 사람과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약속 시간에 번번이 늦는 동업자들에게 두어 번 실망하고 나서 얻은 교훈이었다. 그 후로 내 글처럼 나도 시간 약속에 항상 충실하며 살아왔고 수백만 달러짜리 사업 약속이나 미용사와 약속도 항상 같은 비중으로 존중해왔다. 내 사업 파트너나 직원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이러한 평가 기준은 지금도 여전히 내게 유용하고 가치 있다. 별 이유도 없이 소소하게 늦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반면 정확한 시간에 항상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후한 평가를 내리며 그 또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재미있는 것은 실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드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에서 착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시 약속이라면 3시 5분이나 10분쯤 나타나도 정시에 왔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 늦은 것은 늦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태도다. 정확히 규정하자면 3시 1분에 나타나도 늦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제일이 하루 늦어져도 겨우 하루 늦어졌는데 뭐 어때 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그 누군가에는 그 하루가 목에 감긴 줄처럼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한 가지는 늦게 오지 않더라도 약속 시간을 변경하는 사람이다. 제가 오는 도중에 도로가 막혀 그러는데 약 30분 약속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또는 제가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오후에 뵈면 안 될까요? 잘못 정중하지만 상대는 그 30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다른 약속을 잡을 수도 없고 다른 일을 하기에도 어정쩡하다. 그렇다고 30분 늦는다고 미리 연락한 사람에게 다음에 오라고 하기도 야박하다. 30분 늦은 사람은 다행히 미리 말해줬으니 자신은 꽤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미리미리 연락을 해줌으로써 상대를 제법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란 자부심도 가진다. 이거야말로 어이없는 태도다. 나는 약속 시간에 안 나타나는 사람과 늦은 사람, 약속 시간을 급히 변경하는 사람에 대해 거의 같은 비중의 신용 점수를 준다. 당신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거듭 권고한다. 약속 시간에 늦지 마라. 1분이라도 늦지 마라. 약속을 변경하지 마라. 특히 당일에는 절대 변경하지 마라. 그리고 이 태도를 평생 유지하라. 그 약속은 상사, 거래처, 미용사, 식당, 친구, 가족, 어린아이, 강좌, 공연장, 사교, 모임 등 모든 일에 적용한다. 아내에게 10분 안에 들어갈게 하고 약속했다면 10분 안에 뛰어서라도 들어가라. 남편이 10분 안에 정확히 오는 사람이라면 저녁상을 제 시간에 차려놓을 것이며 몇 번씩 찌개를 다시 데우느라 고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시간 약속에 충실한 사람이야말로 모든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이 부분도 좋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하면 운명이 바뀐다. 이 부분도 좋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품 매장의 직원들은 매장 안에 들어온 손님이 물건을 구매할 고객인지 단순히 구경꾼인지 판단해내는 기준을 따로 갖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들어와 가려놓은 가격표를 찾아내려고 길을 쓴다. 이렇게 단순히 호기심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정말 고객이 될지 어떤 사람에게 조금 더 시선을 주고 신경을 써야 될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간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거나 대우를 받는 데 익숙해지면 허리가 펴지고 몸이 천천히 움직인다. 허리를 편다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이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누구라도 나를 위해 기다리게 함으로써 은연중에 위아래를 결정짓게 하는 무의식적인 행위다. 다른 말로 이 두 가지를 표현하면 기쁨과 우화라고 하겠다. 기품 있고 우아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곧게 하고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나는 아내를 따라 쫓아간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실제 내 생각을 검증해 보았다. 제법 차려입고 나섰어도 매장 사이를 촐랑거리듯이 이리저리 옮겨 다닐 때는 직원 가운데 아무도 날 쳐다봐주지 않았다. 구경하다 가겠거니 한다. 하지만 청바지 티셔츠를 입고도 어깨를 쭉 펴고 조금 천천히 걸으면 여지없이 피지산 생수를 들고 나와 건넨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며 좁은 뒤쪽에서 불편하지 않을 거리를 둔 채 도움 준비를 한다.
확실히 이런 인간의 태도는 복장과 나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다른 이의 존중을 받게 해준다는 걸 알게 됐다. 나의 이런 장난은 이후 청바지용 갈색 신발 한 켤을 차마 뿌리칠 수 없게 된 후에 내 이름을 금세 외워버린 한 판매 직원 탓에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다. 사촌형 왜 개새끼가 나만 보면 도망가지 하며 투덜거렸다. 어찌 저놈들은 자기를 처음 보는데도 자기가 개를 싫어한다는 걸 아는지 궁금해했다. 개가 자기를 개새끼라고 부르는 인간을 구별하는 법은 따로 있다. 개는 인간의 미묘한 몸짓 변화만 보고도 그 사람이 개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개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인지를